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대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 채용,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시설 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원화적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50에서 299인 중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 채용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 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법안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완 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계도 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완 대책 세부 상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 대책은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50에서 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계도 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의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둘째, 계도 기간 내에 기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한 1대1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도 신설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총량은 유지하되 기업별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현행제도 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재해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인명보호나 안전의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 중에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력 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시에도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고려했던 취지를 살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는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절차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업종별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기술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등 시설 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정 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 산정 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표준시장 단가 산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전부처 및 공공기관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표준 계약서를 개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휴가 교육 등을 위한 대체 인력도 지속 지원합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분야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 관광 스포츠 기업 대상 융자도 신규 추진하는 한편 신설하는 영화 분야 강소 제작자 육성 펀드를 통해서도 제작 현장의 표준 계약서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작년 7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300인 이상에서는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 야근이 줄어들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들이 생활 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과로 국가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 보완 대책도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300인 미만 역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화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잘 준비한다면 주 52시간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되고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화사가 합심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탄력근로동 보완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실국장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지목하시는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팽재용 기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1년 내 계도 기간이라는 그 시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처벌을 6개월 동안 하지 않는 이 6개월 동안 이제 적발해서 시정 기간을 또 6개월 또 부여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는데 이 6개월의 시정 기간은 또 왜 부여하게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계도 기간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 기간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감독 대상에서 근로감독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자분들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을 하게 돼서 52시간제를 초과되는 경우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 경우 한 달 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4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한다. 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할 때는 저희가 3개월 플러스 3개월, 그래서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52시간제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처음에 6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3개월에서 토탈 9개월,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간 여유는 1년 만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에 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기업보다는 약간 긴 한 달의 그러니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MBC 김성현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님한테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11월 첫 번째 특별 연장 근로가 이번에 사유가 추가됐는데 대기업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연관된 질문인데 특별 연장 근로 사유에 해당할 때 건강보험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전 사유하고 이번에 추가된 사유 모두 해당하는 건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법안이 내후년에라도 통과가 된다면 특별 연장 근로 사유 때는 종전대로 환원 폐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추가된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속과 관련해서 3+3 시정기간 부여한다고 했는데 6개월 부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앞에 3과 뒤에 3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최장 6개월 대상이 되는 기업은 어디고 또 그 미만으로 되는 기업은 어떤 대상이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보충적인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건강보험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서식에 보면 건강보험 보호 조치, 그 사업장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호 조치를 예시를 저희들이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체에서 하는 건강보험 조치를 이제 기입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 사업장에 설 수 있는 건강보호조치에서 노사가 합의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보호 조치를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하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 승인을 하면서 그것이 적절한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지도 점검도 하는,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법이 되면 이 시행 규칙을 인한 특별 연장 근로 수치가 환원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치는 보완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 규칙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게 입법 논의가 있어가지고 보완 입법이 마무리가 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행 규칙 내용, 계도 기간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면서 보완 입법을 하고 나서도 하위 법령 플러스 그다음에 노사 간에 또 협의해야 될 사업적인 협의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모든 것을 논의하면서 한번 논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행규칙에 있는 특별 연장 근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미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입법 내용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3개월과 3개월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저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하면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시정 기회를 한 번, 그래서 3개월 내에 이런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실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도 3개월 후에 봤더니 아직도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3개월 기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질문을 주십시오. 네, 박준호. 네, 저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까지 건강보험 보호 조치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입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성 혹시 담보가 가능한지. 저희가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